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방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문 전문을 입수해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26일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 선민후사 무슨 뜻입니까?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개인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승리의 과실은 취하지 않겠다. 과실도 취하지 않겠다. 그 과실은 이 전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리더십은 이렇게 발휘되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로 볼 때 당 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이렇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과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선민후사다. 국민의 힘은 그냥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자 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국민의 민자를 해가지고 선민후사. 저 이거 연설문을 읽어보면서 이 연설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혼자 썼다고 하는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잘 썼습니다. 글을 잘 썼다는 것은 비전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되고 또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고 짧게 연결되지만 상당히 긴 문장인데도 지루하지 않다는 뜻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 희망이 뭐냐 라는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뭐가 되고 싶은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더 그 마음입니다.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저희 지역구 비례대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다. 뭐를 위해서?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그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면서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86 앞에는 걔들이 30대는 386, 40대는 486, 50대는 586, 60대가 되니까 마침내 686 이렇게 되도록 국민한테 영수증을 내밀던 그런 상황. 그러면서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것은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주 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런 문장을 자기 손으로 지어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명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데서 인용을 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문장을 인용해 올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독서의 결과겠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제가 아까 글을 읽어보면서 대단하다고 제가 첫 서두에 얘기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더 대단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하죠. 정교하고 박력 있는 정교. 디테일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교하고 정교하되 박력 있는. 아무리 정교해도 리더십이 박력이 없다면 추진할 수가 없죠. 그게 추진력입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자신의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가속화하자. 속도를 올리자.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 공조 등 세계 질서 속에서 국민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과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의 약속이나 정부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죠? 정부 여당은 정책을 만들면 바로 실천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냥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한 큰 차이죠. 그 차이를 10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준 이유입니다. 상대가 민주당을 이야기하죠.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현실을 초월한 듯한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현실 진단 들어가는 현실 진단 들어가는 국민의힘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치는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고 비판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과는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에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느냐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 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를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잘 썼다고 제가 해설하기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정말 잘 쓴 문장이다. 명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더합니다. 또 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이기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의 공복이지. 공복이 뭡니까? 공적인 심부름꾼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 아니다. 심부름꾼이다. 국민의 대표인이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더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 뺏지만 딱 닮은 지한테 잘해라. 그게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까 자기네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더 잘해라.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당후사 아니다. 대신에 선민후사 해야 한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선당후사에서 선민후사로 바꾸자.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명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심정, 자기 각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과일은 너희가 가져가라. 대신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 그리고 자기는 그 과실을 탐내지 않겠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 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한테? 국민한테.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어떨 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들이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되도록 많이 모이자. 그럴수록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운영 방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배척하지 않겠다. 또 국민한테 진짜로 헌신할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그리고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공직을 방탄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제시하겠다는 뜻은 내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공직을 자기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을 사람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들만 국민들께 내놓겠다. 공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사람과 때. 그죠? 지금이 그 때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올립니다. 제가 이 전문을 분석할 때 처음에 굉장히 잘 쓴 문장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글자도 안 빼고 몽땅 전문을 다 분석했습니다. 읽어드리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읽어본 모든 연설문 중에서 가장 잘 쓴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완전히 달라지자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사람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러겠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이뤄낸 밝고 환한 미래. 한동훈 장관 이 글을 혼자서 썼다고 합니다. 요점 정리가 필요하십니까? 선민 후사가 요점 정리고 방법론이 필요하십니까? 방법론은 자신은 과실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다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테니 승리의 과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 과실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고 지역구도 나가지 않겠다. 비례대표도 나가지 않겠다. 용기를 내라.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심이다. 결심했다면 헌신하라. 헌신했다면 약속하라. 그 약속은 선민후사입니다. 누구에게나 특히 배지를 노리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약속을 하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하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출당시켜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라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